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업을 그만두고 유튜브에 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실시간 시황 서비스는 현재 시점부터 월요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이렇게 무료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18일 이후에는 만원 미만의 소정 금액으로 실시간 시황 프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 이 부분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면 장기, 중기, 단기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슬의 물량이 좀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매도한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지금 장기, 중기 계좌 상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계좌에 있었던 XXL을 37.79달러의 절반 정도 분할 매도 들어갔습니다. 매도한 이유는 현금 관리 차원, 현금 비중을 늘리려는 차원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들어갔고요. 또한 장대 음봉의 중간선과 5일선 근처에서 분할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배 레버리지 ETF는 머리 끝까지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어깨나 목 라인에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비중 관리 한번 보시면 현재 주식 비중 59%, 현금 비중 41%로 6대4의 비중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한번 보시면 테슬라 공매도 소폭 감소해주고 있고요. 애플 살짝 증가해주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증시의 변동성이 생긴 것 같아요. 자, QQQ부터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건 추세선 이탈된 상황으로서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잉태형입니다. 장대 음봉의 밑선을 지켜주고 이 음봉의 영역에서 얼마나 짧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밑선을 좀 지켜주긴 했어요. 볼린저변 하단과 거래량이 동반됐었던 장대목 밑선 589달러 지지받고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온 모습입니다. 현재 21선과 600달러 이 장대목의 중간선에 딱 걸친 모습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서 5일선까지 돌파를 해주고 이 윗선까지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트럼프에 대한 미중 간 무역 리스크로서 어느 정도에 오르면 좀 도망가려는 느낌이 좀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공매도의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고 높은 수준을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 예정이고, 우선은 장대 음봉의 중간선 위로 올라오고 이 영역을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현재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상승을 하더라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대 음봉 중간선 600달러를 돌파해주고 지지받는 작업이 1차적으로 QQQ에겐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밑선 589달러를 지지받아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5일선 아래 내려온 게 지금 3거래일 연속 5일선 아래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보조지표 관점도 보시면은 RSI가 스토키 슬로우는 지금 매도로 엄청난 매도의 힘이 강력한 모습이고, 장기지표인 MACD 또한 지금 음의 오실레이터가 지금 3개 발생된 모습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올리려는 이 가능성보다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주봉이 상단에서 저항받았었던 이 라인의 추세, 저항을 받았었던 곳에서 살짝의 지지가 나와서 좀 아랫꼬리가 발생됐고 5주선 위로, 그 전에 장대 음봉의 중간선 600달러 위로 올라온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수목금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어요. 이 주봉 중간선 아래로 5일선 아래로 내려온다, 5주선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면 597달러 지지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주봉상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걱정이 됩니다. 일봉상 거래량이 이 정도 나왔고 장대 음봉 거래량 동반돼서 전체적인 차트가 공통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느낌이 계속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보시죠. 문제는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장 이래로 가장 큰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점에서 장대 양봉을 그린 게 아니라 고점에서 지금 거래량 보시죠. 2010년 이후로 가장 큰 거래량, 최대 거래량이 10월 10일날 발생된 부분들이고,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동반된 장대 음봉이 길게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장기 물량 10달러짜리 XXL을 이 장대 음봉 중간선 부근, 5일선 부근에서 분할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25년도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왔었던 적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4월 7일날 거래량을 동반했었던 장대 양봉의 대칭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 시즌이 종료됐다라고 싶을 정도로 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준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걱정인 건, 주가가 빠지려고 하면은 AI 중심적인 기업들을 하나둘씩 호재를 터트리면서 올리려는 의도들이 계속 좀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장대
장대 음봉의 중간선 281달러를 지지받아주고 5일선 위로 올라가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현재는 이 장대 음봉 영역에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것, 이 상승 잉태용으로서 이 중간선 위로 빠르게 밟고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81달러 위로 오늘 지지를 받아주는 작업과 5일선 위로 이번 주에 5일선 위로 284, 285달러를 회복을 해주면서 최대 거래량을 소화해주고 이 윗선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트럼프 미중 간 리스크 관리로 이런 변동성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봉도 보셔야겠죠. 지금 주봉의 거래량 동반된 장대 음봉 출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점 부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 부분들이 주봉상 고점 부근 장대 음봉이다, 거래량 동반됐다라는 것이 계속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281달러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4월 7일 날도 이때 주봉상 양봉이 거래량 동반돼서 상승을 일으켰던 것처럼 대칭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중심적인 역할이 엔비디아의 무빙이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이 장대 음봉의 밑선에 살짝 내려오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풀이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21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것과 이 장대 음봉의 밑선을 지지받아주는 것, 즉 183달러를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가 엔비디아도 정말 적지 않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고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랠리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워낙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서 골드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이 빅테크 대장주의 돈들이 안 들어가고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분산되는 것이 조금은 힘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83달러 이 장대 음봉의 밑선과 21선을 지켜주는 것이 현존에선 중요한 부분들이고, 5일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5일선 187달러 장대 음봉의 중간선 근처까지 올라가 주는 것이 1차적으로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FNGS 같은 경우는 이 음봉의 중간선 71달러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다행히 이 밑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키는 엔비디아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엔비디아의 비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지를 받아줄 것인지 이탈될 것인지의 상황에 따라서 FNGS도 타격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1차적으로 지금 FNGS도 추세가 이탈된 상황 속에서 지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여기 장대 음봉의 이 라인 영역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것, 잉태에서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FNGS가 중요한 모습들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장대 음봉의 밑선 68달러가 중요한 이유는 중간에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 68달러가 이탈된다라고 하면 중간에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아래로 최대 매물대까지 추가적인 하락은 이어질 수 있겠다. 이 공포가 전염이 된다라고 하면 64달러까지 좀 러프하게 열어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 계좌적으로 보면 장기 계좌가 불주가 정말 운이 좋게도 팡 위주의 종목이 1000% 텐베거를 달성한 상황으로 봤을 때 고민할 거 없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FNGU, 그러니까 팡 위주의 매수를 하는 것이 고민 없이 담아볼만 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USD라든지 아니면 MBDL, FNGU 이렇게 2배짜리, 3배짜리를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은 여유롭게 시장 바라볼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68달러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중간 매물대가 많이 없는 여기 65달러부터 해서 그 아래 64달러 정도 추가적인 하락 여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가 계속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해주고 있어요. 이 최대 거래량이 발생됐었던 장대 음봉 영역도 소화를 해주고 위로 올라왔다는 거, 상단을 돌파해주고 올라갔다라는 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안전적인 선호 심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특히나 관세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골드를 보실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시장이 계속 불안하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골드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저는 골드보다도 이런 보수적인 자산보다도 빅테크, 대형주, 반도체 위주로 매수로 관점으로 담아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계속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메타 보시죠. 메타가 다행히 장대 음봉의 밑선을 지켜주고 올라와 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밑선 부근에는 21선, 121선도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좀 지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메타가 아까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밑선을 지켜주면서 올라왔다는 게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상승 잉태용으로서 이 중간선 위와 5일선 위로 회복을 해주면서 이 장대 음봉의 영역을 빠르게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5일선과 장대 음봉 중간선
지지랑 겹쳐있는 718달러를 돌파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704달러, 이 장대음은 밑선과 121선 704달러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밑선이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하락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21선 아래로 201선까지도 추가적인 여력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선은 670달러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상승의 힘이 좀 부족한 부분이 5주선과 20주선이 데드코르스가 나오게 되면서 5주선 아래로 세 번째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마음에 걸립니다. 또한 이 음봉의 밑선까지도 지금 돌파를 그러니까 살짝 걸친 모습으로 봤을 때 여기 지지를 받아주는,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현재로선 메타에게 주봉 형성이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 전에 이렇게 하락 장악이 나온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은 그렇다. 매수의 힘보다 좀 한풀 좀 꺾이는 느낌들이 이번에 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제가 매우 아깝게 생각하는 엔비디아와 메타를 좀 유심히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709달러 지지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709달러 이탈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 중간에 또 매물대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주선, 20주선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라면 여기는 곧 장대 음봉의 중간선과 5주선, 20주선 데드크로스 난 부분은 저항의 역할로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선 727달러입니다. 네, 다행히 애플도 장대 음봉의 밑선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돈을 써서 올렸던 이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고 여기 245달러 지켜줬고 장대 음봉 밑선까지도 지켜줬다라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똑같습니다. 애플도 이 잉태형으로서 밑선 지지받고 장대 음봉의 영역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올라갈 때 이 음봉의 중간선 250달러 근처까지 회복을 해주는 것이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음봉의 중간선을 버텨주면서 425달러로 어제 상승 마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양봉으로 그리면서 다행히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주에 1차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425달러를 지켜주면서 여기 저항으로 매물로 쌓인 435달러를 소화를 해주는 것이 이 음봉의 영역을 빠르게 윗선 위로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테슬라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이제 남은 기대감이 3분기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EPS 애널리스트들이 예상값이 0.5에서 0.5로 10% 이상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테슬라의 기대감이 좀 커진 부분들도 좀 생겼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7,500만 주 아래로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올리려고 하면은 한 8천만 주 이상, 즉 10분 거래량이 1,200만 주 이상 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올리려는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재 테슬라에겐 중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425달러 지지 받아주는 것과 그 위로 436달러 양봉의 윗선과 이 위에 21선 434달러 돌파해주는 것이 테슬라에게 중요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봉은 여기 427 음봉의 중간선 그리고 5주선을 지켜주는 것이 이번 주에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갭을 띄었던 이 부분을 갭을 채우지 않는 것이 주봉에게 중요할 수 있겠다. 갭을 채운다라고 하면은 396달러, 일론 머스크가 매수한 평단가가 389달러이기 때문에 그 근처로 오면은 정말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가고 흐름이 끊기지 않으려면 이 5주선 그리고 장대 음봉 중간선 427 지켜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주요 종목들 함께 보셨는데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 걱정인 게 엔비디아만 지금 장대 음봉 밑선 아래로 좀 마무리가 된 부분들이 조금은 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대장주의 역할로서 계속 이끌고 간 모습들이었는데 대장이 먼저 흔들린다라고 하면 물론 나중에 대장이기 때문에 뒤늦게 힘을 계속 받치다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대장이 이렇게 이 장대 음봉 밑선 아래로 내려오고 힘이 먼저 없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SOXX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들 계속 신경이 쓰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이 결국에 나스닥이 우상향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빠졌다 도망갈 땐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수의 관점으로서 빅테크, 반도체 위주로 물량을 담아가는 것이 향후에 1년, 2년 후에 기쁨의 수익률을 안겨다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관리, 비중 관리, 주식 관리, 비중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빠졌을 때 내가 현금이 없어서 못 샀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우 주가가 상승에
했을 때 포모가 와서 조금 속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분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사야 되는 종목을 계산을 해주시고 막상 기회가 오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한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당장 매수를 섣불리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조금 더 빠지고 시장을 보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시장을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에 한 가지 좀 걱정인 게 2025년도 S&P 500 스파이 기준으로 보면은 2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이러한 추선, 가장 신뢰성이 있는 이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는데, 이번에 그 추세가 이탈이 되었고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21선 아래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지지를 받았었던 부분은 저항의 역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현재는 계속 이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 장대 음봉의 밑선 625달러 지지받아주고 이 중간선 위로 회복을 해준 거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맞고 떨어질 이런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학습 경험으로 21선 닿으면 배팅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그 룰이 어느 정도는 좀 깨진 게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의 말이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줄 것인지 이 부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빠르게 보시죠. 빅스가 20.8, 네, 지금 20포인트로 높게 올라왔고요. 공포 탐욕 현재 공포 30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파월 고용 둔화로 인해 앞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해서 증시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나 트럼프가 중국 식용유 기타 무역 관련 중국과 사업 중단 고려하고 있고 중국에서 굳이 식용유 구매할 이유 없다라는 이러한 또 불확실성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시가 흔들린 채로 마무리가 된 부분들이 있었다. 불확실성을 줬다라는 점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악재는 과연 트럼프, 시진핑,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해결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증시가 이렇게 과민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 빠질 때가 됐구나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계속 전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포가 전염이 되고 있어서 이 분위기에 맞춰서 이 명분이 필요했던 시장은 이 2차적인 관세 리스크 로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안 한다 저렇게 한다 면제 아닌 규제 감시 이런 공격적인 워딩이 나오면 시장은 앞으로도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은 지금 모델2 25,000달러 정도의 프로젝트가 재개됐다는 소식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년 4분기에 출시 예정이다 라고 해요. 통계적인 관점 보시죠. 지금 빅스 계절성으로 보면은 빅스가 급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예전 데이터를 보면은 빅스가 좀 감소를 해줬던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가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와 무역 긴장감이 재점화가 되면서 빅스가 올라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9월 달에 조정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9월에 대한 시즌이 10월로 한 텀 밀린 가능성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공매도 보시면 QQQ가 72%, 반도체가 75%예요. 지금 QQQ와 반도체가 70% 이상, 최근 들어서 80% 가까운 공매도가 증가를 해주고 있다, 찍히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 공매도 투자들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요 종목 내부자 현황은 발생된 매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학기미 분들 보시면 어제 홍콩 주식, 중국 주식 하시면서 좀 관망세가 있으셨고, 키움전사 분들은 엔비디아, 속슬, 엔비디엘 이렇게 빠질 때 매수하신 것 같고요. 매도는 속슬, TSLL, 리게티 이런 매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합니다. 네, 미 정부 셧다운 유지 기간 지금 35일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파월 지금 주식시장 저번에 고평가 발언하게 되면서 그래도 지금은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라는 좀 비둘기적인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더욱 커진 모습들이다라고 이렇게 워딩이 하나둘씩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일정 보시면은 파월이 연설이 있었고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어지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오늘 이번 주도 변동성 심상치 않을 것 같다, 변동성 높겠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본업을 그만두게 돼서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실시간 시황 서비스를 18일 이후로는 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제가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섬세하게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도움될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